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상쾌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1번째 설명드릴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기업의 스토리 파악 성공 사례를 라킨타 회사를 통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금일은 불행하게도 유감스러운 제이 빌드너 앤드 선스라는 제목의 실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킨타에서 저지르지 않았던 실수를 제이 빌드너 앤드 선스에서 저지르고 말았다. 이하 이제 빌드너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투자자가 기업에 도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기업에 도취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느낄 수 있겠죠. 온갖 질문을 다 던지고도 정작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빠뜨렸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이 회사가 지닌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이 치명적인 결함 한 가지를 딱 빠뜨렸다고 해서 결과는 참패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빌드너스는 보스턴 시내의 거리에 위치한 나의 사무실 건너편에 자리 잡은 전문 음식점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도 빌드너스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고급 샌드위치와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데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식품과 삼성급 레스토랑 요리의 장점을 기막히게 절충한 구성이었다. 나는 점심으로 몇 년째 빌드너스의 샌드위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음식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빌드너스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었다. 자주 사용하는 모습이 이제 그 상품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했었죠. 나는 빌드너스 빵과 샌드위치가 보스턴에서 최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드너스가 다른 도시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 공개를 단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확장한다는 취지. 내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빌드너스는 완벽한 틈새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마주치는 비닐로 포장된 전자레인지용 샌드위치는 이제 신물이 나지만 그렇다고 딱히 공들여 요리할 생각도 없는 수많은 화이트 칼라가 있기 때문이다. 빌드너스의 테이크아웃 음식은 이미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구원투수와도 같은 존재였다. 너무 피곤해서 직접 요리를 할 기력은 없지만 그래도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것 같은 음식을 먹고 싶은 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맞벌이 부부들은 교외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빌드너스에 들러 집에서 만든 것 같은 감칠맛 나는 음식을 사곤 했다. 나는 사무실 건너편에 자리한 매장에 들러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충분히 조사했다. 원조 빌드너스 중 하나인 그곳의 분위기는 깨끗하고 효율적이었다. 세븐일레븐 스타일의 단골 여피 고객들이 늘 북적였다. 매출도 엄청났다. 빌드너스가 주식을 팔아 조달하는 자금으로 매장 수를 늘릴 것이라는 계획에 내가 흥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업 공개 관련 투자 설명서를 보니 이 회사는 과도하게 은행 부채를 끌어들이며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긍정적인 신호였다.
또한 새로운 매장 공간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신에 임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신호이다. 여기에서 조사를 멈추고 나는 1986년 9월 공모에서 13달러의 빌드너스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이 주식을 이제 사들인 과정까지 쭉 나왔고요. 주식 공모 직후에 빌드너스는 보스턴 백화점 두 곳에 신규 매장을 열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 이어 맨하튼 중심가에도 세 군데 매장을 열었지만 이곳 역시 조제식품의 여파로 주저앉았다. 빌드너스는 애틀랜타를 포함해서 더 먼 도시로 나아갔다. 그러나 주식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다 보니 금세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한두 번의 실수로는 큰 피해가 없었겠지만 신중하지 못하게 대처하며 같은 실수를 여러 차례 동시에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 회사는 틀림없이 이러한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었을 것이다. 짐 빌드러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자금이 바닥난 뒤에는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할 수 없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빌드너스가 제2의 타코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 제2의 타코벨이라고 말했는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망할 운명이었다. 과거에 설명했던 제2의 아무개 이런 부분도 좀 주석으로 넣어놨고요. 이 주식은 결국에 0.13달러 13달러에 매수했었죠. 0.13달러로 바닥을 쳤고 경영진은 나의 사무실 건너 매장을 포함해 원조격의 매장 몇 곳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낙관적인 빌드너스의 새로운 목표는 파산을 면하는 것이었지만 그나마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최근에 파산을 하고 말았다. 나는 50에서 95%의 손실을 감수하며 이 회사의 주식을 점진적으로 처분해야 했다. 나는 지금도 빌드너스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는다. 이곳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먹을 때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떠오른다. 나는 바로 이웃에서 발견한 이 훌륭한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느긋하게 지켜보지 못했다.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복제한 변두리의 한 타코 가게는 타코벨이 되었고 지방의 한 옷가게는 리미티드로 성장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자사의 성공 공식을 복제하는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회사라면 타 지역의 자사 이제 성공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로서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원조 매장이 텍사스주에 있는 회사라면 일리노이주나 메인주에서 경영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그 경영 능력, 복제 능력 그런 것들을 입증할 때까지 매수를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빌드너스를 조사할 때 빠뜨린 질문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확정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 후에 그때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부분을 성급하게 마지막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투자를 이어나간 부분이 실수였다. 이것이었죠. 이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도 통할까? 숙달된 매장 관리자 부족, 한정된 자금력, 초기의 실수에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짚어보았어야 했다.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루는 것이 좋다. 내가 빌드너스를 매수를 연기하고 좀 더 지켜봤더라면 한 주도 사지 않았을 것이다. 기왕 매수했던 주식이라도 더 빨리 처분했을 것이다. 백화점 두 곳과 뉴욕에서 완전히 망한 것을 보면 분명히 빌드너스에 문제가 있었다. 이 시점이 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카드를 접을 기회였다. 나는 포커 테이블에서 졸고 있었나 보다.
그래도 샌드위치의 맛은 여전히 기막히다 라고 씁쓸히 글을 마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